저희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탄압을 더 심하게 받고 있다, 다시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수차례 전해드렸는데 마침내 그 아프간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나면서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에 머물면서 외출을 삼가는 그런 분위기가 퍼졌는데요. 하지만 점차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히잡을 쓴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무장한 탈레반 대원들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탈레반은 여성 인권 침해자라고 외치며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 여성들의 교육과 일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새 정부 구성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런 시위대를 향해 경고 사격을 일삼고 있는데 한 도시에선 최소 2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 여성들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ما زنان افغانستان مدت 20 سال زحمت کشیدیم، تحصیل کردیم، تخصص پیدا کردیم در رشته خاصی. امروز ما از کابینه دولت حذف شدیم، محدود شدیم. حق حقوق انسانی خود ما میخوایم. حق ما تظاهرات ما به خاطر این است که بدون حضور زنان هیچ جامعه پیشرفت نداره. حذف زنان حذف انسان است. اگر زن در یک کشور، در یک جامعه، در یک اجتماع، در یک وزارت، در یک کابینه حضور نداشته باشه، او جامعه، او کشور، او کابینه موفق نیست. 아프간 여성들이 목숨을 내걸고 저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한 호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보고 있을 테니까요. 정말 저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보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그 기적, 눈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영화에서 가끔 이렇게 누군가가 총에 맞았는데 멀쩡한 거.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 주머니 안에 뭐 물건에 총알이 박혀 있고.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최근 영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좀 보시면 수첩 한가운데 큰 총알 구멍이 나 있죠. 어이구. 네, 바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영국과 미얀마 사이의 3차 버마 전쟁 당시 영국 군인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총알이 박혔던 그 수첩입니다. 세상에. 총알에 맞았을 때 마찰력 때문인지 불에 타는 흔적까지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해당 영국 군인 가족 사이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갑오로 물려져 내려오다가 이번에 경매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이거 홍종성 기자님, 우리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정으로 그렇게 해놓은 줄 알았더니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1891년, 130년 전의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느낌이 새로운데요. 그러네요. 그때 당시 영국이 버마를 상대로 해서 지금의 미얀마죠. 3번의 전쟁을 일으켰고 그 마지막 전쟁에 참가했던 이등병인데 영국 제2대번연대 소속이었다고 해요. 군번은 1787번에 조지 나우셀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네. 이 청년이 당시 이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이 경매에 나온 수첩에 글도 보이는데 네. 1891년 2월 22일 일요일 네. 버마에서 내 주머니에 들어왔던 들어있던 이 수첩이 총알을 대신 맞았다. 아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수첩 정말로 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경매를 진행했던 경매사가 그러다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첩 두께가 조금이라도 얇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경매 진행자가 매우 특별하고 희귀한 유물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수첩이 1mm라도 더 얇았더라면 아이고. 목숨을 잃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총알 맞은 수첩 예상 경매가 300파운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48만 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8만 원 그런 액수, 금액의 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정말로 의미가 있고 정말로 그 경매사의 말처럼 유명을 달리했을 그런 수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출근 시간에 도로에서 진짜 와 이런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부산 서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부수면서 돌진하는 승용차 한 대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질주를 이어가더니 결국은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차로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곤 보신 것처럼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마을버스와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이후 이 차량은 인도 쪽 펜스를 한 번 더 들이받고 난 뒤에야 간신히 멈춰섰는데 아이고. 그 충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사고 정도를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다친 사람이 없는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어제 오전 9시경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9시경이니까 출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리고 넘어서 상대방에서 맞은편으로 달려오는 차량 2대까지 충돌을 하고 나서도 버스에 충격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네. 일단 이 가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3명은 경상인 상태이고요. 마주오던 승용차, 마을버스 운전자, 승객 등 6명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 사고 차량 운전자가 80대라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고 원인은 나왔을까요? 일단 좀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갑자기 확 급가속이 되잖아요. 아하. 이럴 때 보통 이제 운전자가 주장을 하는 건 급발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고 일단 80대 운전자는 주장을 하는데 네네. 경찰이 지금 이 상황을 확정짓진 않고 있습니다만 왜요? 보통 이런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거 후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가를 좀 많이 판단하는데 네네. 지금 저 영상에서 보면 후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급발진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경찰은 조심스럽게 운전 미숙으로 추정을 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저 출근 시간대에 저 정도 지금 이 부상자에 그쳤으니 천만다행이었다. 반드시 사고 원인 밝혀내 주시길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우주 관광 얘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우주가 성큼 한 발짝 다가왔는데 그만큼 관심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의 억만장자 3인방이 쏘아올린 이 우주관광 경쟁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까이 온 건가 싶은데 우리가 이게 우주관광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상상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네. 혹시 이런 모습일까 생각하게 하는 짐작하게 하는 곳이 영국에 아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남서부의 한 공원에 떡하니 등장한 UFO. 어디 정말 우주에서 지금 막 착륙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우주선처럼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사실은 우주선을 꼭 빼닮은 영국의 한 숙박 시설인데요. 이게 사실 남아공에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옮겨왔다 그래요. 우와. 금방이라도 외계인이 등장할 것 같지만 네. 핀란드 건축가가 1960년대 설계한 푸트로라는 이름의 이동식 주택이라고 하는데 아하. 둥근 천장, 창문, 주로 이제 곡선 디자인이 주고 지금 보시다시피 내부 모습 보이죠? 깔끔한데요? 여러 명이 이렇게 거뜬히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침대가 있는데 킹 사이즈 침대 2개에다가 욕실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내부가 꽤 넓은 모양입니다. 네. 근데 저 내부를 보니까 침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뭔가 이 따스함은 없어요. 무슨 회의실 같기도 하고요, 백성 변호사님. 뭐 주방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가보고 싶진 않은데 저기 보면은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색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나 봅니다. 그래서 저 일일 숙박료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야, 이거 가늠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한 100만 단인가요, 우리 돈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은데 일단 한 64만 원 하나로 아하. 6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기서 별로 불편해 보여서 자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저 안에는 저런 공간 말고 또 비밀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은지 오늘 12월까지 대부분의 날짜의 예약이 끝났답니다. 야, 저 안에서 혹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갖고 가셔서 E.T. 영화, 추억의 영화도 한번 보시면 뭔가 우주에 가는 기분도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하면서 큰 알약 삼키기 힘드신 어른도 힘든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삼킨 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최근 한 유럽 남성이 이걸 삼키고 복통을 느껴서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이 남성의 엑스레이 사진을 본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허. 그 정체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남성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모나고 길쭉한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이시죠? 저렇게 생긴 알약도 있어요? 알약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확대를 해봐도 도저히 뭔지가 모르겠습니다. 어허. 그런데 내시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분홍색을 띠고 있잖아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이 물건의 정체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휴대전화였습니다. 세상에! 아니, 백성원 변호사님. 어떻게 휴대전화를 삼킬 수가 있어요? 저를 억지로 삼키려고 그래도 삼키기 아,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일단 이 남성이 어떻게 저 휴대전화를 삼켜서 몸속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저 휴대폰 기종이 한 2000년도에 출시된 거니까 한 20년 정도 된 휴대폰인 것 같고요. 골동품이네요. 아주 이 뭐 튼튼한 휴대폰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오래된 휴대전화다 보니까 저 안에 우리 생각하면 화학물질 포함하고 또 이 배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거 꺼낼 수는 있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러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 남성이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병원 찾은 후 나흘 만에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허. 전면, 후면,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 휴대전화를 분리했고요. 다행히 개복 없이 몸속에 있는 휴대전화를 2시간 만에 꺼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의료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의료진이 한 인터뷰를 보면 배터리가 뱃속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배터리 꺼낼 때가 가장 걱정이 됐다고 하면서 다행히도 이 합병증 없이 수술이 잘 마무리됐고요. 휴대전화를 삼킨 남성, 지금은 잘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야, 천만다행이고요. 정말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것처럼 또 한번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호호, 주인의 것을 탐내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것도 현금 대신 복권만 노리는 도둑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만에 있습니다. 주인의 복권을 탐내는 반려동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입에 무언가 물고 굉장히 경계하면서 도망 다니는데요. 하얀 고양이가 복권에 관심을 보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도망을 다닙니다. 맛있는 간식을 입에 물고 막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입에 문 거는 먹는 게 아니고 종이 복권이었습니다. 어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지금 절대 나는 뺏길 수 없어. 안 돼! 라는 신념으로 이리저리 점프하면서 필사적으로 눈치 보면서 경계하면서 도망 다니는 모습입니다. 눈망울 귀엽네요. 아니, 근데 홍정선 기자님, 저게 대체 뭔지를 알고나 저렇게 열심히 물고 있을까요, 지금? 혹시 식탐이 있는 고양이일까 싶은데 이 고양이 이름이 팡치치인데 평상시에 이 동생 고양이가 팡페이페이인데 뭐 먹고 싶어하는 거 아니면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양보하던 그런 이제 고양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날따라 유달리 이렇게 집착을 하고 심지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사수하면서 추격전을 벌이는 걸 보면서 이 주인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영상을 올립니다. 네. 설마 당첨되나요? 라고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봤더니 정말 그 대만 2만 달러, 그 대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만 원 정도의 이 당첨금이 딱 된 거예요. 이게 2등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당첨되고 나서 사실 이틀 전에 이랬어요 해도 신기할 판에 이 주인이 이틀 전에 이미 설마 당첨되나요 하고 올리고 이틀 뒤에 이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지금 많은 누리꾼들이 놀라고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네. 백성문 변호사님, 저 고양이는 뭔가 예지력으로 이거 당첨될 거야라고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요. 저 팡치치라는 고양이가 원래 저 주인이 복권만 사오면 복권 물고 뛰어다니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평소에는 전혀 그런 관심도 없다가 유독 저 복권만 이제 물고 이제 도망 다녔던 이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등이 당첨이 됐으니까 딱 많은 누리꾼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권 사면 고양이님에게 보여줘야겠다. 고양이들이 탐을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팡치치는 저 복권이 당첨돼서
간식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야, 팡치치가 혹시 주인한테 그럴까요? 이 복권 제 침 묻어 있었으니까 저도 뭔가 지금 지분이 있어요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예지력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도쿄 올림픽 당시에 많은 선수들이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선수 기억하실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도쿄올림픽 태권도 결승전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스페인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선수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18살 아드리아나 세레소 이글레시아스 선수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차고 있던 검은 띠에 기차 하드, 꿈큰이라고 적혀 있어서 기억나요. 어색한 번역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거든요. 최근엔 스페인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뜻밖의 선물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검은띠 보고 계신데 좌우명인 훈련은 열심히, 꿈은 크게가 한글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띠에는 꿈, 큰, 이렇게 마치 번역기에 그냥 넣은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문장이 매끄럽게 바뀌었습니다. 홍정선 기자님. 네, 거기에 이제 원래 이 선수가 쓰고 싶었던 게 트레인 하드, 드림 빅이었다 그래요. 근데 트레인이 기차로, 하드는 하드로, 드림 빅은 꿈큰 이렇게 돼서 기차 하드 꿈큰이 됐던 거예요. 이걸 본 주한 스페인 대사가 세상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제대로 훈련은 열심히, 네. 꿈은 크게 해서 이제 이 띠에다 새겨줬고 네. 이 선수의 이름도 이 자수로 새겨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네. 한국 이 KBT 화장품 좋아하거든요. 한국 화장품에다가 마스크에다가 이 세계적인 그룹 BTS와 블랙핑크의 새 앨범도 선물했다고 해요. 네. 이 선수가 띠도 너무 감사하고 BTS 좋아하는데 새 앨범도 고맙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소식 전해주세요. 뉴스파이트가 또 한번 반갑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것들이 취소되거나 하면서 아쉬움도 주고 있는데 축제들이 진짜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죠. 사실 축제하면 사람들과의 만남,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각 지역마다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축제들이 오래전부터 그렇죠. 있어 왔어요. 네. 지난 5일에 네. 스페인에 수백 년째 이어져 오던 이 전통 축제.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됐었다가 올해 다시 처음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이 축제의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소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과 소 뒤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에.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소떼와 이를 피해 도망가는 남성들. 정말 아찔해 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소몰이 축제하면 매년 스페인 전역에서 열려왔었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 상반기 이 코로나로 모두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이 코로나를 뚫고 오랜만에 돌아온 축제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 현장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는 과연 소몰이 창법의 박효신 씨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기 축제에 참가했던 지역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iedo al principio, pero bueno, parece que las restricciones y esa se han portado la gente, así que bien, creo que ha salido bien, creo que estaremos todos bien. Venimos sin estar de correr 2 años y las piernas no responden igual, ni las piernas ni la mente. Pero bien, con mucha emoción, con muchas ganas de volver. A ver si toma ejemplo otros pueblos y podemos seguir celebrando esto por toda la Comunidad de la Sagra, Madrid y toda España.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축제 영상 통해서 심심찮게 이제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 영상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위험한 축제는 왜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1,7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다행히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요? 사실은 이 소몰이 축제가 성인 백신 접종의 70%를 넘어서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열렸다라고 하고요. 마드리드 남쪽 65km 떨어진 지역에서 열린 축제인데요. 네. 일단은 접종 증명서도 제시해야 저기를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몰이 주자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지금 소몰이 하시는 분들. 아이고. 이런 관람객 수도 이제 제한을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5일에서 10일
10일 동안 일주일간 이어진 축제에 최대 900명의 이 소몰이 주자들이 이제 겨뤘다라고 하고요. 네. 관중은 일회당 1,300명으로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또 현지에서는 굉장히 즐길 만한 축제로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축제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열리니까 아마 기뻐하실 텐데 앞서 이제 그 투사 흉내 내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소가 공격한다고 이 막대기로 때리지 마세요. 세상에 소 그렇게 또 보호받아야 할 동물이니까요.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중단됐던 건 또 이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호주는 지금 석 달째 봉쇄령이 이어지면서 가족조차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잠시나마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긴 차단막을 두고 양쪽으로 늘어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주와 뉴 사우스웨일즈주의 경계선이 지나는 곳인데요. 이제 코로나19로 2달 넘게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면서 가족들조차 만나지 못했지만 매년 9월 첫 번째 일요일에 기념하는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재회의 시간을 가진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 보면 참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 중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게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텐데요. 맞아요.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각 주정부가 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수시로 닫아놨어요. 봉쇄 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펼쳤는데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는 이 투병 중인 가족을 방문하는 것까지 불허하면서 강력한 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주정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 사람들 재회하게 기회를 줬죠. 이것을 지키는 경찰들도 가족들의 만남 막지 않았고요. 다만 이 코로나19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호주 당국 현재 뭐 굉장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가 16세 이상 인구 70% 수준에 도달할 때 봉쇄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뭐 2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나, 절실히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가족에게 잘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